서울 대치동의 한 카페,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문제를 풀고 있고 부모들은 옆자리에서 조용히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할아버지가 학원 상담을 마치고 나와 계산서를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한 달 사교육비 240만 원.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대만 가면 괜찮다. 의사는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 길은 안전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뉴스를 켭니다. 한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합니다.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은 예상보다 빨리 도달할 것이고 의료 진단과 수술 영역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압도할 것이라고. 그는 잠시 화면을 멈춥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만약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면 지금 자신이 쌓고 있는 이 선택은 무엇이 되는 걸까? 그의 아들은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미적분 문제를 풀며 손목을 주무릅니다. 그는 모릅니다. 10년 뒤 그 손 기술과 암기력이 여전히 높은 가치를 가질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기준이 세상을 지배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술의 속도는 개인의 계획보다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이미 일상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한 가정의 고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는 단순한 보조도구를 넘어 의사, 변호사, 개발자와 같은 고숙련 직업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판독에서 AI의 정확도가 인간 전문의를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법률 문서 작성이나 소프트웨어 코드 생성 역시 점점 더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대체는 아니지만 경계선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변화를 가격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의 가치는 상승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압박을 받습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 선택을 둘러싼 사회적 기준도 서서히 흔들립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전문직이 중산층을 지탱하는 사다리였다면 이제는 기술 변화의 속도가 그 사다리를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이 변화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술의 발전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AGI가 언제 완성될지에 대한 논쟁은 남아있지만 지능의 비용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지식과 분석 능력이 희소성을 잃어가는 순간 경제 구조는 자연스럽게 재편됩니다. 그리고 이 재편은 조용하지만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고 그 원천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고소득의 기반은 희소한 지식과 기술이었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된 자원이었고 그 희소성이 높은 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이 영역에 대규모로 진입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능이 희소하지 않다면 보상의 기준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잘하는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은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통제하는 주체는 여전히 자본입니다. 로봇과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릴수록 그 성과는 어디로 귀속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지점에서 논쟁은 윤리의 영역을 넘어 경제 구조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노동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노동의 교섭력이 약해질 때 소득 분배는 어떻게 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의 소유 구조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술 혁신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생산성의 급격한 상승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구조의 재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투입될수록 단위 생산 비용은 낮아지고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특정 영역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 상담 법률, 자문 회계 분석과 같은 서비스가
거의 무한히 복제될 수 있다면 그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사이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봇이 공장을 운영하고 AI가 설계를 대신한다면 인건비는 줄어들지만 그 절감된 비용은 기업의 이익으로 귀속됩니다.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전달됩니다. 즉, 노동의 몫이 줄어드는 만큼 자본의 몫이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AI와 데이터 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자가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를 갖습니다. 선도 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더 정교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다시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입니다. 이 선순환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익을 집중시킵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권력의 재배분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소유와 통제입니다. AGI가 등장하든 등장하지 않든 생산성을 지배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주체가 경제적 보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노동의 역할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자본의 역할은 더욱 확대됩니다. 이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표면적인 직업 변화에만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이번 변화가 과거의 산업혁명과 다른 이유는 속도와 범위입니다.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특정 산업에서 시작된 혁신과 달리 인공지능은 거의 모든 산업의 의사결정과 설계 과정에 동시에 침투합니다.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 의료, 교육, 예술 영역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변화가 특정 직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지식 노동을 압박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단절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이전의 혁신은 새로운 직업을 빠르게 만들어내며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동화가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고숙련 판단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더라도 그 수가 기존 일자리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노동시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순간 소득 분배의 축이 이동합니다. 이 단절은 공포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전체 경제 파이를 키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파이가 어떻게 나누어질 것인가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의존하는 개인과 새로운 구조를 이해하는 개인 사이의 격차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기술을 두려워하는가 활용하는가가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낼 부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을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이 변화는 먼 미래의 추상적인 담론이 아닙니다. 이미 가정의 선택과 자산 배분 전략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투자와 부동산 보유가 중산층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소득 구조를 재편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단일 직업에 모든 기대를 거는 전략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의 원천을 노동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생산수단에 대한 간접적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은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술 혁신의 수혜를 받는 시장 전체에 참여하는 방식은 구조적 성장에 노출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지수는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성장 기업을 편입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종목을 맞히는 능력보다 긴 시간 동안 구조적 변화에 동승하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발전이 항상 직선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자산 가격은 사이클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방향입니다. 노동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하는 구조적 흐름을 인식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공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과장과 공포 사이를 오가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희소한 지식이
보상을 만들던 시대에서 생산 수단의 소유가 더 큰 보상을 결정하는 시대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단정은 지나치지만 노동의 협상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현실적입니다. 그 변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기존 전략은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숭배하거나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구조를 읽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산 역시 소비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의 일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창출하는 부의 흐름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일부라도 연결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기술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방향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를 묻고 있을 뿐입니다.